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란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마트의 VIP 고객 선정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서마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고 여러 고객들이 있는데 이 마트가 조금 더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VIP 고객으로 좀 특별 관리를 하려고 해요. 마트에서 구매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개별적으로 잘 관리를 함으로써 매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정 금액, 우리 편의상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마트에서 구매를 많이 하니까 VIP 고객으로 좀 특별 관리하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VIP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일정 금액 많이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많다 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은 있지만 이것은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객관적 기준, 정확한 금액을 딱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소마트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 금액을 결제하는 것은 진짜 드문 일이야. 이것은 정말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그런 손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0.5%도 안 된다. 0.5%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선 금액을 딱 정해서 우리 여러 고객들 중에 이렇게나 많이 구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은 0.5%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떠한 선을 정해주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얼마일까? 우리가 알아내야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인데요. 자, 이것을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값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마소마트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일단 단골 고객 3만 명의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3만 명의 데이터를 딱 수집을 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뭐 5만원어치를 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뭐 7만원어치를 사고 C라고 하는 사람은 만원어치를 샀다. 각각의 고객들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 마트에서 구매를 했는가라고 하는 결제 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3만 명의 고객을 다 각자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평균을 내보니까 이 3만 명의 고객들의 결제액을 평균을 내보니까 그 평균은 5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은 50만 원. 누구는 뭐 40만 원, 누구는 70만 원 이렇게 다 다른 금액을 결제했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50만 원이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각자 결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3만 명의 고객들의 결제 금액 데이터는 뭔가 데이터가 흩어져 있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는 것, 그것을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죠.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개별적인 값,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의 결제 금액 각각의 개별적인 값, 개별 데이터를 뺀 다음 이러한 값, 평균에서 각각의 개별 데이터를 뺀 값, 우리가 이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이 편차들을 모두 더해서 제곱을 하는 분산을 구한 다음 분산에 다시 제곱근을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얻게 되는 값, 그것이 데이터가 흩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 표준 편차가 계산해 보니까 25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는 25만 원인 거죠. 자, 마소마트가 VIP 고객 이 정도 금액을 결제할, 이 정도 금액보다 이상을 결제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타날 확률은 0.5%도 안 돼 라고 하는 많이 결제하는 기준선을 정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평균을 했더니 50만 원, 표준 편차를 했더니 25만 원이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요약한 값,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VIP 고객은 도대체 얼마로 기준선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적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자연계에서 독립사건일 경우, 독립사건이라 하는 것은 A라는 고객이 이 마소마트에서 얼마를 결제하는가, 또 마소마트의 또 다른 고객인 B라는 고객이 얼마를 결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관계는 없는 거예요. 독립사건, 각각의 고객들은 모두 다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냥 마소마트와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러한 독립사건일 경우에 이러한 독립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고객의 결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이 데이터는 어떤 묘한 특징을 보이냐면 이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금액을 결제하지는 않지만 뭔가 가운데로 쏠려서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높고 양극단, 굉장히 많은 금액을 결제하거나 굉장히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일 높다, 우리가 이 값이 통상적으로 관찰을 보니까 평균값이더라 라는 거죠. 3만 명의 고객이 있으면 이 고객들이 각자 결제한 금액은 다 다르지만 평균이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언가 딱 50만 원은 아니더라도 50만 원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은 정도 50만 원 비슷한 어떠한 금액대 요 정도의 가장 많은 고객들이 결제 금액이 분포하게 된다. 여기에 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결제 금액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흩어지는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니 이 데이터가 흩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오묘한데 제일 가운데 제일 볼록하게 된 위치, 우리가 이것을 평균 값인데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하나만큼 크거나 표준 편차 하나만큼 크거나 하나만큼 작은 구간, 표준 편차 하나만큼 작은 구간, 요 구간에 요 정도 범위가 되겠죠. 요 정도 구간에 전체 데이터의 68%가 분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찰해서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마소마트가 3만 명의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제 금액을 볼 때 평균이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누구는 만 원을 결제하고 누구는 500만 원을 결제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50만 원쯤에 다 몰려서 볼록한 어떠한 대칭적인 볼록한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 평균에 가장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평균 주변으로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은 이 정도 범위,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하나만큼 크거나 표준 편차 하나만큼 작은 이 정도의 범위에 전체
사람들의 약 68%의 사람들은 이 정도 금액대를 결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그런 표준편차 2배만큼 크거나 표준편차 2배만큼 크거나 표준편차 2배만큼 적은 구간 표준편차 2배만큼 적은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죠. 요렇게 이 구간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68%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표준편차 2배만큼 크거나 작은 구간에는 전체 데이터의 약 95%가량이 들어가더라. 즉 3만 명의 고객이 있다면 이 3만 명의 고객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범위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2배만큼 적거나 많은 이 정도 범위 안에 그들의 결제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3배만큼 떨어진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표준편차 3배만큼 크거나 표준편차 3배만큼 적은 이 구간 이제 거의 끝까지 오게 됩니다. 표준편차 3배만큼 적은 이 구간에는 전체 데이터의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가? 이 구간에는 전체 데이터의 약 99%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의 독립사건 A, 이 마소마트에 3만 명의 고객들의 결제금액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가 라고 하면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이 가장 높게 된다. 약 50만 원쯤이 되겠죠. 평균이 50만 원이니 50만 원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하나만큼 크거나 하나만큼 적은 구간의 전체 데이터의 약 98%, 반으로 나누면 34% 정도 되겠네요. 전체 데이터의 약 68%, 34 더해서 약 68% 정도가 이 정도 범위 내에 이렇게 분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준편차 2배만큼 떨어진 곳에 95%, 3배만큼 떨어진 곳에 99%이죠. 자, 그런데 A마트, 이 마소마트라고 하는 곳은 현재 풀고 싶어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니 VIP 고객을 골라내고 싶습니다. VIP 고객은 어느 정도 선으로 할까라는 것을 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VIP 고객의 결제 금액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을 결제하는 거, 그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0.5%도 안 된다. 0.5%보다 낮다 라고 하는 어떤 선을 결정하고 싶은 거죠. 0.5%보다 낮다. 그 정도 금액 이상을 결제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5%보다 낮다. 0.5%.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정 금액이 0.5% 그렇다면 전체 99% 중에 좀 보실 수 있도록 다른 색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99%이면 양쪽 바깥쪽으로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0.5%,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작은 사람들이 0.5%, 합쳐서 100%가 되겠죠. 즉, 우리가 원하는 마소마트가 이 정도 금액을 결제할 가능성, 그것은 0.5%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싶을 때 그 금액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체 데이터의 99%가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기준선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하나, 둘, 세 배만큼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마소마트가 VIP 고객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0.5%이 정도 금액을 결제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0.5%도 안 돼. 이 정도 이렇게 많이 결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라고 하는 그 선을 결제한 사람들, 그보다 더 많이 결제한 사람들을 VIP 고객으로 삼고 싶습니다.
0.5% 그것은 각 고객들의 결제 금액이 평균 50만 원이 평균이고 대략적으로 50만 원 근처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준 편차 3배만큼 크거나 표준 편차 3배만큼 작은 요 구간에 전체 데이터의 99%가 위치하므로 이 바깥쪽 0.5%, 0.5% 극단적인 값 0.5% 요 선 여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즉 평균으로부터 VIP 선정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고객의 평균 결제 금액, 즉 이것이 50만 원이죠. 50만 원. 에다가 얼마큼 더합니까? 3 곱하기 표준 편차만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결제 금액의 표준 편차, 우리는 이것이 25만 원이었다 라고 3만 명의 고객의 이 평균과 결제 금액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것을 토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더하기 3 곱하기 25만 원, 즉 125만 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마소마트가 VIP 고객을 특별히 관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마소마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3만 명의 고객 데이터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결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확률은 0.5%도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선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막연한 문제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잘 정리를 했죠. 평균과 표준편차 같은 것들을 다 구했습니다. 2단계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많이 이 수학, 과학 이러한 어떤 학문적인 곳에서 많이 경험을 통해 파악을 한 어떤 확률적 분포의 개념,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3배만큼 떨어져 있는 요 구간에 표준편차 3배만큼 크거나 작은 구간에 전체 데이터의 99%가 존재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2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VIP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정도 금액은 125만 원 그 정도 결제하거나 그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 그건 굉장히 작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0.5%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떠한 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 VIP 고객을 결정하는 선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 우리가 그것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합니다.